심화국어 수업 21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심화국어 수업 계획서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오늘은 5월 15일이에요. 자연을 품은 건축과 공간을 이어서 할 거고요. 교과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5월 18일로 수업 계획서 선생님이 마무리를 지어놨어요. 이유는 계약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5월 20일 수요일 날 계약을 한다면 우리의 수업은 5월 18일 월요일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이 연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오면 되냐면 5월 며칠이에요? 5월 29일 금요일 날 오세요. 실시간 수업하러. 이건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따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수요일 날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요. 이제 그 이후 수업은 현장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5월 18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마지막 수업이 되고요. 그때는 들어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5월 29일 금요일에도 수업이 진행이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퀴즈 풀었잖아요. 퀴즈 풀었을 거예요. 네. 그거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썼는데 맞았나? 몇 개나 맞았나? 뭐 몇 개 맞았다고 개인적으로 알려주진 않겠지만 한번 몇 명의 친구들이 어떤 답들을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교과서 정리한 거 복습하는 내용이 되니까 답하면서 그렇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예요. 구글 설문지 1번 문제랑 똑같아요. 더욱 환경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건축 공간에 담아야 한다. 이때 괄호에 들어갈 말을 단답형으로 쓰시오 그랬거든요. 여기 뭐 들어가요, 여러분? 생태 중심 사고. 그렇지. 생태 중심 사고. 교과서 29쪽에 있었죠. 생태 중심 사고라고 쓰면 맞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맞게 썼어요. 한 4명의 친구들이 자연이라고 썼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 정기고사였으면 자연이라고 쓰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자연이라고 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썼는지는 알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연이라는 것은 생태 중심 사고 중에서 한 구체적 사례에 들어가지 생태 중심 사고를 똑같이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답은 안 됩니다. 생태 중심 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 정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폐생 불가능을 예측할 정도인 현재 지구 생태가 처한 위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그랬죠? 여러분들 뭐 똑같이 대답할 필요는 없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현재 지구 생태가 처한 위기의 모습을 교과서에서 언급을 했어요. 교과서 보면서 대답해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나요? 자연 고갈과 생태계 파괴. 맞아. 자연,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뭐 이런 얘기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인구 폭증과 감염. 그렇지. 인구 폭과 이건 같이 연결된 내용이죠, 사실. 과민. 그 다음. 지역 공동체의 몰락. 그렇지. 지역 공동체의 몰락 등등등. 그쵸? 더 있었는데 이것만 적을게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됐었죠? 그래서 학생들 쓴 거 보니까 다 잘 썼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만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포함하는 답안들을 잘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현대의 생태학적 건축은 커다란 시대 정신에서 보자면 지구의 환경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이거 진술, OX. 둘 중에 뭐예요? 오. 그렇지, O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교과서 정리할 때 필기해주기도 했죠? O입니다. 이건 오답을 쓴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건 다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O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3개를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냐? 지구 생태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는 내용이었었어요. 29쪽, 30쪽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지구 생태의 위기를 왜 이야기했느냐?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생태 건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그건 소제목이기도 해요. 30쪽에 있었죠. 가장 중요한 쟁점. 뭐요? 생태학적 건축. 아, 환경과 생태. 그렇지.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생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서 뭐가 등장한 거예요? 생태학적 건축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생태학적 거죠. 건축. 그렇지. 여러분들 이걸 지금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용보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연구계획서를 써봤어요. 그렇죠? 연구계획서를 썼어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논문을 쓴다, 소논문을 쓴다. 그러면 도입 부분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보의 조직과 전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글을 쓰기 위해서 글에 사용되는 정보를 찾잖아요. 그 정보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공부하는 소단원이에요, 지금요. 우리가 생태 건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심화국어에서는 지금 이거 자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논문이라는 혹은 어떤 설득하는 글,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그 주제를 잡고 글을 써나갈 때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어떻게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냐,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그거 보면서 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은 지구 생태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한 건 환경과 생태야. 그러면서 생태학적인 건축이 왜 필요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등장하게 됐는지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도입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능력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은 그래서 교과서 30쪽부터 35쪽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펴주세요. 30쪽 밑에 부분이요. 30쪽 24번째 줄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정리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오늘은 30쪽 생태학적 건축이란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소제목 생태학적 건축이란 소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보겠지만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본문 보세요. 뭘 생각하냐면 생태학적 건축에서의 내용 전개 방법은 뭔지, 어떻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지 내가 이거 글 다 본 다음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내용 전개 방법들이 눈에 보이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한번 보세요. 자, 생태학적 건축이란, 자, 맨 처음에 생태학적 건축을 네모 박스 묶고 오세요. 생태학적 건축은 독일 생태 건축을 비롯해서 생태학과 관련된 일련의 건축을 포함한다. 이거는 정의죠. 정의를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환경과 친화하는 건축이면서 인간과 친화하는 건축이라는 의미고요. 환경과 친화한다에서의 환경의 의미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의미하는 동시에 플러스 인공환경이 아닌 자연환경을 뜻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우리가 지금 본 내용에서는요. 일단 소제목이 생태학적 건축이라는 제목이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적 건축이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설명을 했고요. 이 정의가 사실 딱 한 문장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같은 독자들은요. 그래서 생태학적 건축의 정의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정의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지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친화하는 건축을 의미하고 인간과 친화하는 건축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환경과 친화한다에서의 환경은 주변 플러스 자연 환경을 의미한다. 정리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것도 네모 박스 묶어야 되겠네. 독일 생태 건축 얘기 나왔어요. 독일 생태 건축 그럼 여러분들 알아요, 뭔지? 아니요. 잘 모르겠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건축과 관련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독일 생태 건축, 독일 생태 건축 그러면 배경 지식으로서 독일에서는 생태 건축을 참 많이 한다고
봤었어, 들었었어 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또 해주겠죠. 독일 생태 건축이 뭔지 정의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새로운 건축 경향으로 합리성과 경제적인 목표 아래 획일화되고 비인간화되어가는 근대 건축을 지양하려는 하나의 대안이다. 그게 바로 독일 생태 건축의 정의에 해당되는 거겠죠. 얘들아 이런 걸 안 써도 되겠죠. 아까도 정의 나왔었죠. 이번에 정의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는 주택 및 주거단지, 도시 인위적이지만 자연과 같은 생태계로 구성하여 자연과 유기적인 통합을 꾀한다. 이거는 뭐예요? 독일 생태 건축의 목표에 해당되는 거네요. 어머 선생님 목표도 밑줄 쳐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교과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수능 특강 독서 같은 거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독서 지문에서도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면서 정의를 이야기하거나 목표를 설명하거나 이유나 의 이런 거 설명할 때는요. 밑줄을 쳐놓고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독일 생태 건축의 목표는 이렇구나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나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거는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유기적이라는 말이 뭐냐. 사실 유기적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봤는데 그래서 유기적인 게 뭐예요? 라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사실 혀 끝에서 맴돌 뿐 바로 탁 나오지가 않아요. 유기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시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계를 열면요. 그 안에 작은 부속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그림 본 적 있죠? 네. 그런데 그 부속품들이 각기 돌아가냐?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의 작은 부속품이 고장이 나면요. 그 시계는 작동을 하지 못해요. 그게 유기적인 거예요. 작은 부분들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중에 부분이 하나만 고장이 나도 작동하지 않는 게 유기적인 거예요.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요. 자동화된 시스템 같지만 이 안에는 작은 여러 요소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고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유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도, 생태 건축도 그렇게 본 거예요. 자연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생태계,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 환경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단락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샘플로 2단락 해줬잖아요. 세 번째 단락 여러분들. 선생님 어디에다 필기할 것 같아요? 친환경 친화적 건축. 그래! 이거 지금 작은 따옴표 왜 찍혀져 있어요? 할 일 없어서 찍어놨어요? 아니거든요. 작은 따옴표를 찍은 거는 집중해줘. 이거 여러분들 집중해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환경 친화적 건축이 지금 이번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네모박스 칠 거예요. 그 다음 계절 친화적 건축. 앞에는 경험주의 철학을 근본으로 한다는 건 사실 그냥 눈으로 읽어보면 되고 이걸 근본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계절 친화적 건축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정의. 정의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연 생태계에 포함되는 건축을 지향한다. 지향하는 거 얘들아. 지향하고 다르죠?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으면 지향 단어 찾아서 구분해 놓으세요. 자연 생태계에 포함되는 건축을 지향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환경 친화적 건축의 목표겠죠. 지금 세 단락을 살펴봤는데 대충 느낌이 오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생태학적 건축이란 이 부분을 볼 때는 내용 전개 방식을 잘 눈여겨서 보라 그랬죠? 이렇게 전개가 계속 공통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인데 한번 봅시다. 자연과 평형을 이루는 관계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자연의 순환 원리를 건축에 적용하고 자연 요소의 성질을 이용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자연과의 합의를 지향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정의라는 말, 중시한다라는 말, 중시한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밑줄 좀 쳐서 이 내용은 환경 친화적 건축하고 연결해서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엔 뭐 네모박스 쳐요? 생태 중심 사고 건축을 네모박스 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밑줄 쳐요? 인간 중심 사고가 아닌 생태 중심 사고를 적용한 건축이다. 그렇지. 얘들아 이거는 뭐요? 의가 아니라 미안. 정의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즉 생태계의 존재 질서를 담는 건축이다. 즉은 얘들아 앞에서 좀 길게 설명한 거 중요한 거 포인트 집어서 다시 얘기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한 줄 내려오세요. 자연 환경에 대한 인간의 폐해를 형편없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우리 삶의 질과 경제적 복지를 향상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생태 중심 사고 건축의 의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째 줄이에요. 21번째 줄 끝에 보시면 건축 환경을 인위적이지만 생태계와 같은 컨셉트로 디자인하여 자연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생태 중심 개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얘들아, 우리 지금요. 독일 생태 건축, 환경 친화적 건축, 생태 중심 사고 건축 이런 거 봤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요. 생태학적 건축의 종류예요. 체크해 놓을까요? 자, 보세요. 독일 생태 건축 이거 뭐라고요? 생태학적 건축의 종류 1.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환경 친화적 건축 2. 생태 중심 사고 건축 3. 건축 환경을 인위적이지만 생태계와 같은 컨셉트로 디자인하여 자연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뭐요? 생태 중심 개념. 지금 위에서 살펴봤던 생태학적 건축의 종류 1, 2, 3 이게 다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태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축이잖아요. 이렇듯 생태 중심 개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다? 자연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건축의 종류 1, 2, 3이 다 자연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통합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써놓냐면요. 다음 단락이에요. 거기 밑에 먼저 써놓고 지나가세요. 생태 중심 개념 실현 방법. 우리가 앞에서요. 생태 중심 개념의 목적 살펴봤고요. 여기서 봤죠? 여기 생태 중심 개념의 목적. 지금부터는요. 생태 중심 개념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실현하냐? 자연체계와 재생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두 번째, 물과 공기의 오염, 외부로 방출되는 열, 폐기물, 폐수의 양과 농도를 극소화하여 환경 부하를 줄인다. 3. 대지 주변 생태계를 유지하고 4. 건축물의 시공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이게 바로 생태 중심 개념의 구체적 실현 방법입니다. 넘어가도 돼요? 좀 네. 기다릴까요? 넘어가도 돼요? 네.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나 못했는데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말해야지 알지.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적극적으로 얘기하세요. 물어볼 때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얘들아 여기 밑에 보시면 사실 이거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선생님은 그 지문 같은 거 읽을 때 궁금한 거는 확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 지식 같은 거 찾아봐도 좋긴 한데 버네큘러 건축이라는 게 나와요. 나머지는 읽으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버네큘러 건축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설명을, 요 옆에 설명도 되어 있긴 해요. 버네큘러 건축은 풍토적이고 지역성이 짙은 건축이다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많이 봤었을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 사진 본 적 있죠? 네. 어디서 봤어요? 그리스, 여행지. 산토리니. 그치, 여행 책자 이런 거 보면 이거 진짜 많이 사용되고 광고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죠. 이게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인데 이 섬의 건축 양식이 아주 대표적인 버네큘러 건축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고유한 형태의 문화 유형이 바로 버네큘러 건축입니다. 이 산토리니 섬 같은 경우는요, 화산 폭발이 아주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건축들을 지을 때 화산재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섞어서 그걸 시멘트처럼 지은 집들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 양식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버네큘러 건축이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보시면 될 거고요. 쭉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밑줄 칠 것 같지는 없습니다. 넘어가서 어디 보시냐면 32쪽이에요. 32쪽이 밑줄 쳐주세요. 이 기술은 생태 환경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술은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데 이 기술. 버네클럽. 버네큘러 그렇게 되다. 물론 버네큘러도 포함이 돼요. 근데 버네큘러는 하나의 예였을 뿐이에요. 내가 그게 얘기했잖아요. 중요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궁금할까봐 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살짝 보세요. 네. 이 기술은 무슨 기술일까요? 생태 중심. 그거랑 관련되는 건데 생태를 활용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을 얘기해요. 나중에 교과서 정리하면서 앞에서 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 기술은요. 생태 환경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게시되어 있고요. 현대의 첨단 건축 환경은 인공적이라 자연 환경과는 대비적인 양성을 띠죠. 그쵸? 얘들아, 자연하고 인공은 너무 대비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기술. 인공적 기술. 그렇지. 인공과 자연은 굉장히 대비가 되는 단어이지만 현재 우리가 만들어낸 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건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밑줄 쳐놓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 모둠에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나머지 한번 보세요, 얘들아. 밑에 사진도 선생님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점점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외부 활동을 자연스럽게 빈번히 못해요. 예전에 비해서.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사람들이 소중함, 쾌적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스위스 바젤의 바이엘런 재단의 미술관인데 이 미술관은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요. 환경 문제에 도움을 주는 건축물을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도 보이죠. 밑에. 이거 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햇빛이 잘 투과될 수 있도록 처마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고요. 물이라는 자연적인 요소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보세요. 기둥을 둘러싸고 다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런 건축 그 양식이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예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건축과 자연의 관계 맺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용 전개상 특징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만 한번 보세요. 근대 이전 나와 있네. 넘어가세요. 근대식이 나와 있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근대 이후 나와 있네. 여러분, 지금 소제목이 여기서는 뭐냐면요. 건축과 자연의 관계 맺기거든요. 이 건축과 자연의 관계 맺기에서는 내용 전개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현대를 중심으로. 다시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그렇지. 통시적이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시간의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그렇지. 잘했어요. 말 나온 김에 얘들아. 지금 건축과 자연의 관계 맺기가 내용 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된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도 하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자, 생태학적 건축이란 이 내용은요, 여러분. 내용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일단 뭐가 있었지? 그게 공통적으로 나왔던 내용 전개가 있어요. 정의. 정의, 그렇지. 그 다음에 뭐냐? 목표. 나열. 나열됐잖아요. 생태학적 건축은, 그 다음에 독일 생태 건축은, 환경친화적 건축은, 생태중심 사고 건축은 이렇게 나열돼 있죠. 나열도 있고, 각 개념들의 정의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정의와 나열이 이 소제목에 해당되는 글의 내용 전개상의 특징이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필기하셨어요? 넘어가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얘들아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지금 여기. 이거 다음 시간에 합시다. 건축과 자연의 관계 맺기, 이거 내용 전개상의 특징,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근대 네. 이전의 토속 건축부터는 다음 시간에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 목표는 여기 내용까지 다 하는 거였는데 보세요. 지구 생태의 위기, 생태 건축의 필요성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환경과 생태다. 그러면서 생태학적 건축의 등장을 설명했고요. 생태학적 건축이란 무엇이냐? 그 부분에서는 내용 전개상 정의와 나열을 사용했고요. 건축과 자연의 관계 맺기라는 이 소제목 아래서는 내용 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정리. 자, 강의 영상 완강하셔야 되고요. 과제 제출하는 것까지. 지금 여기 와서 수업 듣는 친구들은 해당이 없고요.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수업은요. 5월 18일 월요일 10시예요. 다음 주 월요일 10시니까 늦지 않게 최소 5분 전에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대기실에 있다고 메시지 오면 선생님 수업할 때 집중하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수업 후에 EBS 온라인 클래스 출석 게시판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본인이 실수로 학번하고 이름 안 쓰면 미인전 결과 처리돼 버리니까 요거까지 확인해서 문제 있으면 선생님한테 문자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